2017년 정유년 10월 달에 처음 기초튼튼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만으로는 대략 한 2년 4개월, 횟수로는 3년 만에 다시 강의가 처음 기초튼튼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고급,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라는 단위로 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서 완전 기초서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쭉 5개의 과정을 2년 동안 지나왔고요. 이제 다시 기초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달리는 기차를 타려니 기차가 너무 빨라서 못 잡아 타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는 기차가 아주 천천히 달릴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꼭 에스컬레이터에 발 올리듯이 슬쩍 올려만 놓으면은 우리 명리학 공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탑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느려서 난 엘리베이터를 잡아 탈래요 하시고 다른 엘리베이터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많은 분들을 싣고 함께 갈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방식은 일단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식 자랑하지 말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강의하자. 다만 이제 무슨 뭐 과학 전문 용어나 명리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면 양해를. 보통은 그런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거나 개념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명리학 공부를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초보자들이 거치는 단계들이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패턴이 유사해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는 사실 어떤 설명에 대해서 하려면 중간 과정들이나 결과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몰라.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간여지동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간여지동이 뭔데요? 네. 청간과 지지가 음과 양이 같은 겁니다. 청간 지지가 음과 양이 같은데 무슨 말인데요? 네, 같은 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글자는 왜 있는데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 사주는 간여지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기운이 일치화돼서 매우 힘이 셉니다. 간여지동?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건 뭘까? 네이버에 간여지동으로 치면 간여지동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뒤에 가서는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부작 미니 시리즈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0부작 미니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은 작가가 떡밥을 무지하게 많이 뿌린 드라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하게 보는 드라마도 있지만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왜 사이가 안 좋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집을 나갔지? 저 사람은 왜 가난하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빌붙어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죽어가지? 라는 의문들이 계속 쌓이는데 한 드라마를 10부작 드라마 중에 보통 5, 6편까지는 떡밥을 잔뜩 뿌려놓다가 궁금증을 유발시켰다가 한 보통 6부작, 7부작, 8부작, 9부작 가면은 보통은 그 떡밥들을 회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아픈 거였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 집안과 요 집안이 원수였구나. 저 사람이 매몰차게 군 게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등등을 뒤로 가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편에서 다 설명을 하려고 가면은 몰입이 안 돼요, 드라마가. 그러니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중간에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엑스파일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엑스파일 노트, 강의를 듣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엑스파일 노트에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내 궁금증, 잘 모르겠는 사항들을 쭉 적어놓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엑스파일 노트의 항목들이 처음에는 이만큼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 엑스파일 노트의 항목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차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도 한 번 볼 때 이해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한 3번 보면 이해되는 영화, 5번 봐야 이해되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명리는 한 3번 봐야 이해되는 영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다들 아는 건 없어도 패기는 충만하실 텐데 지금 여기 계신 오늘 강의실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 패기는 가득하지만 지금 연료통에 팩이 만들었죠. 예? 연료통에 팩이 만들어 있고 지식, 정보, 진리는 안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폐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학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식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채워나가죠. 그런데 이 폐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이가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식 정보 아는 만큼 폐기가 줄어들어서 같이 함께 명리산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명리라고 하는 진리산을 여행할 수,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여행하고 명리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그 본 강의 전에 사전 강의를 4강 정도를 했습니다. 4시간 정도의 사전 강의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사전 강의를 좀 읽어본다? 동영상을 보시는 것을 유튜브에 풀 동영상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보고 오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명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제가 앞서 했던 강의 4강은 일종의 인문학적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사전 정보로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의 커리큘럼과 내용은 2년 전에 진행했던 그 명리 기초 튼튼반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나갈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진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군더더기는 뺄 수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훑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매끈하게, 완숙하게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기초 튼튼반은 카톡 단체방이 만들어질 거고요. 카톡 단체방에 가입을 하셔서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가서 혹시 정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카톡 단톡방에 제가 답변을 남겨드릴 테니 이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궁금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시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톡방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 외에도 온라인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명리학 강의의 시작을 명리학과 현대과학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한 강의였어요. 왜냐하면 명리학자가 양자역학을 얘기하다니 저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저 유사과학 들이대가지고 잘난 척하는 놈 아니야? 라는 등등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대략 횟수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3년 동안 과학계가 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계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명리학자들 분발하지 않으면 과학자들한테 자리 뺏길 수 있다고. 명리학자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요즘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의 길을 놔버리고 있다. 우리가 진리산을 오를 때 길을 개척하면서 또는 선인들이 따라간 샛길을 따라서 진리산 등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진리산에다 터널 내고 있고, 진리산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고, 진리산에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고, 좀 있으면 아예 화물 트럭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진리산 구분응선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도로가 깔려. 이거 뭐예요? 도로 깔려버리면 우리처럼 샛길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개척한 길을 보니까 옆에 도로가 촥 깔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이 밝혀낸 영역까지는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리학이나 영성학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의 90%나 85% 정도는 명리학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현대과학과 영성학이 같이 추가돼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약간 종교적 내용도 좀 같이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산기도를 다니는데 가끔은 좀 먼 산에 가보자 하고 태백산을 갑니다.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인데, 태백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거기까지 전통적 방법인, 옛날 방법인 걸어가기로 태백산을 가려면 일단 태백산 입구까지 가는데 3주는 걸립니다. 진리산 넘는 건 고사하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는데 3주가 걸려. 근데 아침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3시간 만에 태백산 입구까지 나를 탁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난 태백산 입구에서부터 등산을 하면 되는데, 재밌는 건 태백산이 해발 1500m 고도를 가진 산인데 해발 900m까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해발 900m까지 일단 태백시 자체가 해발 800m에 있고요. 태백산 입구 등산로가 보통 900m 정도에서 900에서 950m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태백산 길의 3분의 2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럼 거기서부터 딸랑 500m 올라가서 태백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랑 500m만 올라가면 돼. 그 말은 과학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 방법만 고수를 했다가는 태백산 정복하는데 한 달 걸려요. 과학을 이용하면 정확히는 갔다 오는데 2달 걸립니다. 태백산 갔다 오는데 2달 걸리고 중간에 곰만 다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모든 걸 다 바쳐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걸. 그런데 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하루 만에 태백산을 갔다 옵니다. 그냥 갔다 와요. 아침 버스 타고 오전에 도착해서 왕복해서 내려갔다 오면은 한 4, 5시 정도 산 내려오니까 거기서 무궁화 타고 들어오면 서울에 7시 반에 도착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현대과학은 우리를 진리산 입구까지 국립공원 입구까지 진리의 국립공원 입구까지 턱턱턱턱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 깔려 있어요. 그 도로는 어떻게 깔렸을까요? 철학과 종교가 앞서간 길을 그 길들을 검증해 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깐 겁니다. 수많은 길 후보 중에서 이 길이 도로 까기가 제일 좋네. 검증된 길을 찾아서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유치원은 소풍을 다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인들이나 대야 오를 수 있었던 태백산 노고단, 아니 지리산 노고단이 이제는 그냥 아이들 수학여행 코스로 유치원생들이 버스를 타고 노고단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내용,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요즘 그 과학의 도로가 한 해가 다르게 지금 계속 진리산을 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놓을 판입니다. 이제 정상까지 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과학을 잘 이용을 하면은 애매몽롱한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진리산 500m만 올라가면 정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 달 동안 태백산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내용들은 현재 검증되어 있는 과학적 내용들은 같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원래 모든 진리의 길은 중간에서 만납니다. 출발점은 다르더라도 뭐 동쪽에서 출발했든 서쪽을 출발했든 남쪽에서 출발했든 절벽을 통해서 올라갔든 동굴을 통해서 올라갔든 오솔길을 통해서 올라갔든 간에 보통은 한 5분 흥선, 6분 흥선, 7분 흥선, 8분 흥선 되면 길들이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 정상에 오르면은요. 그 출발점은 3, 40개였으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출발점이 한 3, 40개 정도 돼요. 근데 정상에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모든 길이 중간에 만납니다. 보통 9분 흥선 되면은 능선길에서 다 만납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고 종교와 철학이 만납니다. 이제 명리학도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같이 결합돼서 함께 올라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진리의 통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진리를 공부하던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의지만 가지면 진리의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요즘 얼마나 편해. 유튜브에서 세상에 일단은 저희 서구당도 돈 없어도 반은 들어. 반은. 저희 서구당 강의도 30분씩 3, 40분 가끔씩 풀 동영상 공개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 와서 공부하시는 내용은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들어가지고 알아? 천재야?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 여러분의 이메일로 동영상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이메일로 한두 번 더 원하시는 만큼 강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 명리업계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강의 중 녹음 금지였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의 중 녹음 금지, 녹화는 천인공로할 대역죄인, 뭐 이렇게 나의 비밀을 빼가려고 하다니 이런 못된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을 공개해? 이건 비법이야. 이 책 한 권에 200만 원이야. 막 이랬는데 우리는 녹음 금지가 아니라 아예 녹음해 드려 그냥 동영상으로 녹음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반복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강의 끝나고 질문 답변을 받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가급적 질문은 그날 진도 안에서만 너무 앞서가서 미래에 배울 거 질문하시지 말고 우리 아들이 역마가 들었는데 올해 괜찮을까? 이거는 많이 앞서가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첫 번째 내용은 모든 물질의 기본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제가 하는 강의는 가급적이면 현대적 해석과 풀이로 옛날 말을 가급적 쓰지 않고 옛날 말을 현대적 해석과 풀이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에너지는 줄여서 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기운이다. 기운.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용어로 제가 가급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의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가 오늘 주로 강의하게 될 내용이고 명리학 공부의 일단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음양오행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십성인데 이제 십천간 12지지의 글자가 음양오행을 더 세분화해서 상징해 놓은 건데 그거 공부할 때 다 배워요. 그래서 음양오행은 간략하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음양오행 처음에 많이 배웠는데 나중에 실제 사주 실전풀이 할 때는 음양오행 생각도 안 나고 이거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내용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건 제가 함축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명리공부의 길.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필연입니다. 우연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온라인도 아닌 오프라인 강의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같이 명리 공부를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냥 우연히 내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우연히 이런 공부를 하고 싶게 되었을까?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우리가 그 원인과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 빙산의 한 10분의 1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실제 빙산의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에너지적 단계에서 10분의 9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가 끌어올려서 물질화된 것이 10분의 1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혼의 이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만 보고 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진득하게 깊숙하게 좀 파보지 않겠니? 너 이 공부 필요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이끌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명리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알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왕 데리고 왔으면 이제 밥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밥상 앞에 앉혀놨으면 먹는 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먹일 수는 없죠. 입 벌려 해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가 약을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감기 걸렸는데 입 벌려 해가지고 막 약을 어떻게 먹어도 막 다 뱉어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고양이 내 아무리 사랑하지만 네가 약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약을 먹일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며칠에 한 번씩 모아서 주사를 놉니다. 이제 주사를. 고양이가 얌전히 이렇게 약을 먹었으면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안 놓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들도 이게 순리에 따라갔으면 나중에 주사 같은 거 안 맞아요. 막 삶의 고통.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유, 영혼의 이끌림으로 인간과 운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고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옆에 다양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참 이 인연은 무슨 인연일까? 보통 인연이 아닐 텐데 원인을 알면 참 신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인연들과 함께 명리 공부를 해나갑니다. 자, 명리산에도 단계와 고비가 있는데요. 저는 명리 공부를 하늘 공무원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제 상담을 저에게 오셔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3년, 4년째 백수인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인생 역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이 정말 어렵단 말이죠.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들어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명리학 공부는 그 공무원 시험, 세속 공무원 시험 공부할 거에 10분의 1만 하면 명리산 올라간다. 명리산을 내 앞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 명리산 올라간다. 버스가 명리산 입구까지 다 데려다 줬다. 우리는 500m만 올라가면 태백산 정복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노력하십시오. 명리 공부 별로 안 어려워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는 누구냐 하면은 명리산의 안내자이자 명리산의 쉐르파입니다. 가끔은 무거운 짐도 좀 받을 거예요. 다만 제가 공짜 쉐르파가 아니라서 안내비는 받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직업 쉐르파라서 봉사했다간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비를 받고 저는 진리산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상한 기념품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뭐 강매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리산에도 단계와 고비가 있는데요. 보통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면 보통 1단계 관문에서 턱 하고 막힙니다. 턱 하고. 그 1단계 관문이라는 것은 뭔가 사주 명리의 기초적인 내용들, 뭐 오행, 십성, 뭐 청강글자, 지지글자에 대해서는 대략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나 이사 가는 날짜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놈이 내 짝인지 남의 짝인지 딴 년한테 갈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사주로 며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 벽을 넘는 과정에서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낙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의 그 3단계 관문, 3단계 함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은 기초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고요. 저는 이걸 등산에 비유를 할 때 산 밑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이 기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서 처음에는 패기 있게 이야 아름다운 산이다 산에 딱 갔는데 이제 산을 오른 지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보이는 건 나무하고 숲뿐이고 뭐 풍경도 안 보이고 보통 산 능선까지 가야지 산 능선까지 가야 그 전체 풍경이 보여요. 아름답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 그냥 수풀로 빽빽하게 그냥 보이는 건 다 바위고 보이는 건 산이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근데 여기서 다시 도로 내려가자니 4시간 아까워. 여기 왜 왔을까?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그 과정 근데 거기서 한 10명 중에 7명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 능선까지 가면은 두 번째 고비 만나는 점인데 산 능선까지 가면은 이제 주변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딱 보이는데 어느 봉우리로 올라갈까 봤더니 세상에 봉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쪽에도 봉우리가 있고 저쪽에도 봉우리가 있고 이쪽 봉우리 가야 되나 저쪽 봉우리가 진리인가 이쪽 봉우리가 진리인가.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는 저는 산 능선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산 능선부터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드리는 봉우리들이 몇 개 있겠지만 각자 사람들은 다양성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진리의 추구도 다양하게 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길이겠죠. 자, 독학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고비는 저와 함께 제가 쉐르파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는 요 앞에 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같이 갈 테니까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이 산속에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분만 올라가면 돼. 그럼 올라가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20분으로 올라가야 될지 2시간으로 올라가야 될지가 막막할 때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20분만 가면 돼요. 30분만 가면 돼요. 라고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알면서 가면 좀 덜 어렵습니다. 자, 세속 공부가 아닌 이 하늘 공무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전업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뭐 부업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내 가족을 알고 뭐 나 알고 내 가족 알고 내 주변 사람 알고. 근데 어쨌든 이 하늘 공무원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개운이 됩니다. 최고의 인생 개운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부를 잘 하시면은 행복지수가 막 무럭무럭 올라갑니다. 공부를 잘 하시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공부를 약간 이상한 쪽으로 하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명리 공부하면 할수록 무서워요. 이놈의 신살 다 죽인대. 뭐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요래서 나빠. 차라리 원진기문 모를 걸 그랬어. 뭐 이런 거 원진기문 알았더니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배우냐 따름입니다. 어떻게 배우냐. 저 따라오시면 세상이 즐거워지십니다. 세상이 즐거워지시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게 스토리가 좀 꼬여있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아니면 스토리가 그냥 착하게 살다가 돈 많이 벌고 평범하게 30년 동안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모레처럼 안전된 직장에서 월급 받고 편안히 살았더래요. 이러면 드라마 시청률 하나도 없어요. 보통 저는 그런 걸 보고 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방치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방치했다라고 표현하고, 보통 인생에서 막 격변이 일어날 때는요, 저는 그거를 신이 운명 개입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신이 운명 개입한 사람과 신이 자동 조종 모드로 방치해 놓은 모드. 여러분 그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이 게이머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3, 40개 정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내가 조종하는 유닛이 최대 200개의 유닛을 조종할 수 있어. 어떤 유닛한테는 일꾼 유닛한테는 넌 일만 해. 넌 자원 캐. 넌 베스핀 가스 캐고 너는 광석 캐. 뭐 이렇게 게임 끝날 때까지 걔는 광석만 캐. 게임 끝날 때까지. 근데 어떤 전투 유닛은 너를 특공대장으로 임명하겠다. 돌격 앞으로. 무리를 지어서 너가 선두에 서거라. 운명 개입이죠. 각 캐릭터의 운명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운명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방치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 운명학이라는 것은 신의 개입을 유도하는데, 그 신의 운명 개입이 내가 가급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해 본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이 언제 운명 개입을 하고 들어올까? 그렇다면 신이 그 운명 개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들어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오늘 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형한테 들은 거야. 야, 나도 5살 때가 있었는데 나 이때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다. 너 아마 내일쯤 되면 엉덩이 볼기짝이 불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하던 거 멈추고 빨리 너 훔쳐놓은 물건들 다시 갖다 놓고, 동생 물건 뺏은 거 빨리 다시 돌려놓고, 강아지 때린 거 빨리 가서 다 강아지 싸